오늘의 증시를 생생하게 전하는 시간 증시가 중계,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유수아입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독점하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게시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과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랑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뜨거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저희가 9월 1일에 공략해드렸던 나우로보틱스 무려 9%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면서 19,760원까지 고점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9월 2일에 공략해드렸던 T로보틱스 9%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11,630원의 고점 형성해준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1.4%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8월 20일에 공략해드렸던 현대 에버다임 6%의 수익률을 보여준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 13일에 공략해드렸던 한국화장품, 데아티아이 마찬가지로 2%, 4.5%의 강한 수익률을 보인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게시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과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를 생생하게 전하는 시간 증시가 중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찬남 전무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요일 밤 9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화끈한 수익 드리기 위해 화끈한 종목 가지고 화끈한 소식 가지고 이 자리 나온 증시가중계의 MC 전문가 영웅 전찬남입니다. 사실 호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소식, 좋은 종목 드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몰랐던 부분도 알려드리고 또 좋은 종목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수익 여러분들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9월 지난주였죠. 월요일 밤 9시, 화요일 밤 9시, 수요일 밤 9시, 목요일 밤 9시 월화수목 여러분들께 혼자 인사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증시가중계의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 예쁘디 예쁘신 우리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뭔가가 의지하고 싶게 됩니다. 네. 어떻게 첫 방송인데 저랑 함께하는 첫 방송이죠? 네. 네, 저도 첫 방송인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남은 시간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게시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 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무관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무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9월 9일, 한마디로 좀 99. 진짜 저는 오늘 날짜를 보면서 괜히 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나운서 아이스크림 중에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슈팅스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슈팅스타 썰이 원에서 파는 거요? 네, 톡톡 터지는. 비싼 거 좋아하시네. 저는 99 네네. 99 크러스트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날짜 9월 9일이라서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사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방송 자체가 너무 경제 방송이라서 딱딱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듣기에 재미없다 하더라도 한번 제가 좀 피식하실 수 있게 얘기했고요. 일단은 오늘 9월 9일 한국 증시 한마디로 국내 증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딱 제목을 이렇게 써요. 한국 증시, 즉 코리안 스톡 마켓, 크라이시스 또는 찬스. 한마디로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1번, 오늘 상승 종목이 많았는지 하락 종목이 많았는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매매 동향. 오늘은 누가 팔았고 누가 샀는지, 누가 증시를 올린 한마디로 영웅이고 누가 증시를 끌어내린 역적인지 이런 부분 보시면 되시고 3번 증시가 상승하는 데 있거나 하락하는 데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9월 9일 국내 증시 흐름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 같은 경우가 조금 전체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1조 1,8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죽어라 팔았었던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900억 정도, 기관은 4천억 정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매도했던 물량을 그대로 받으면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오늘 증시에서 역적은 개인, 영웅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하기 쉽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도 1,300원 깨지면 좋겠지만은 아직도 1,388원대. 지난주 방송했을 때도 역시나 1,390원대, 95원대였는데 아직 정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직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조금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 나오기는 아직 멀었고 아직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그런 원달러 환율의 모습 보고 계신 거고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조금 상승 나오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로 아나운서님 네.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네네.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오늘 국내 증시는 왜 상승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 굉장히 강세 보이지 않았나 하는데. 맞아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준금리, 한마디로 미국에서 9월 달,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조금 인하될 가능성, 한마디로 기정사실화된 모습에 일단은 최근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연이어서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근데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상승 나왔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양도세 기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도세 기준 10억 이 부분을 조금 상향하는 거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내 증시 자체가 좀 기대감에 다시 한번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었고 어찌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텔 경제학 한번 이야기했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조금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양도세 기준을 조금 올려보는 거를 검토해보겠다. 이게 말로만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기시키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쭉 갔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국내 증시가 이런 조금 국내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조금 정부 정책 이슈로 조금 하락하는 그런 원인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실제 글로벌 증시 상승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언제입니까? 7월 31일.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한 달. 한마디로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 3대 지수 중에서 대표하는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는 3%, 나스닥은 2%,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4%, 중국의 상하이 종합 지수는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지난 한 달 사이에 몇 퍼센트 정도 상승했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사이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2% 이상 낙폭을 키웠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잠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바로 어떤 거냐? 국내 증시가 왜 미국 증시 또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 배경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 질문 드렸을 때 대부분은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으로. 바로 어떤 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봉투법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상법 개정안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인 대주주 양도세 하락. 한마디로 국내 정부, 이재명 행정부의 조금 이런 반기업, 친노동자 이런 조금 정부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실제로 조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크게 조금 위축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거래 대금도 줄어드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이런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양도세 기준 그런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진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위축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도세 기준 같은 경우가 좀 낮아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백만장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10억, 백만장자 한마디로 10억, 백만장자라고 하면은 보통 10억, 12억, 13억 가진 사람인데 누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투자로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점점 한마디로 조금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슈 같은 경우가 저는 얼른 조금 보완 입법이 나와가지고 국내 증시가 불확실성을 정부 정책의 그런 불확실성을 탈탈 털어버리고 얼른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조금 대변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아나운서님. 네. 지금까지 네. 제가 국내 증시 한마디로 9월 9일 시장 흐름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을 못하게 되는
원인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네. 아나운서님이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네. 대한민국 주식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9월에 9월장은 계절적 약세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식 계속 보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질문 주는 거야? 네,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단 저는 아나운서님의 생각을 물었지만은 다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주식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평가 있고 사실 성장성이라든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냥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 소개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만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제로 기업 분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기업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고평가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반대로 저평가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PBR 이런 부분 아시고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상호 관세와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조금 반기업적인 성격이 강한 이런 정부 정책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꺾인 부분은 있지만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모래 속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도 대외적인 악재나 국내의 악재로도 하락했지만은 이 중에서도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이 중에서도 1년 사이에 50%, 70% 또는 100%, 200%까지 상승 나올 만한 진짜 원석 같은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누구 좋으라는 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 좋은 일 시켜주듯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국내 주식에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지금 삼성전자 8만전자나 9만전자에 손실 중이신 투자자분들도 많고 셀트리온이나 또는 NC소프트나 이런 거 더 고점에 투자했다가 손실 중이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마이너스 40%는 마이너스 50%대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거니까는 그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면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 마이너스 40% 될 때 여러분들은 반대로 10% 수익인 거니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주식을 셀할 게 아니라 바이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제 일정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런 경제 방송 없습니다. 다른 타 경제 방송 많이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맨날 올라갈 종목이 있다, 상한가 갈 종목이 있다, 아니면은 나 오늘 상한가 터뜨렸어요, 내가 지난주 가져온 종목이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랑하기만 바쁘거든요. 근데 경제 방송에 일단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정보와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 정보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일단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게 먼저다 싶어가지고 정보 제공해 드리는 거고 일단 9월 2주차 주간 경제 주요 일정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거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 미국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 이거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이런 애플의 아이폰 17, 그 다음에 미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 된다. 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CPI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PPI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는 9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동결해야 될지 인하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미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는 내일 모레 대한민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분석하고 예측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제가 보는 한국 증시 기준에서 제가 보는 주관적인 기준에서요. 한국 주식은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낫다고 봅니다. 실제로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공략하시다가 난 코스닥 투자했다가 꼴까닥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내가 코스피 투자해서 코피를 터지더라도 코스닥보다 코스피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건 동그라미 잘못됐어요. 제가 동그라미 할게요. 시가총액 1000억 위주의 회사만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회사 생각합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식품 회사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불닭볶음면 만든 회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삼양식품,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처럼 각 섹터별로 좀 대형주들이 있어요.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몇십 조나 되고 해서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우니까는 주가도 무겁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나는 시가총액이 몇십 조나 되는 회사 공략하고 싶지 않다. 너무 무겁다. 너무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인 회사 꼭 공략을 하셔라. 왜냐? 1000억 미만인 회사는 진짜 뭐 우리가 바람 한번 불면은 쉽게 막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보통 시가총액 미만, 1000억 미만의 회사나 500억 미만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떠한 이슈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하락 VI가 걸리거나 또는 하한가 가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이상의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겁니까? 네, 투자는 상한가 인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를 통해서 공략하시는 분, 주식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케이스,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보통 그런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예를 들게요. 오아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스펙 합병하고 또 상장을 해가지고 오늘의 시초가, 오늘 한마디로 첫 상장일이었습니다. 근데 오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냥 상장한다는 것만 알고 진짜 용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죠. 용감하게 그냥 시초가에 공략을 한 거예요. 시초가에 공략한 개인 투자자분들 어땠을까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떨어졌어요. 그분들은 시초가에 공략했다고 하면은 다 손실인 거예요. 이렇게 시초가에 공략, 몇 % 수익 내려다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거나 또는 종가에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EIG 삼형제, 이하전기, 이트론, EID 이렇게 조금 정리매매, 상장 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진행 중인 그런 회사, 상폐빔으로 잠깐 주가 오르는 거 그걸 수익을 보겠다고 공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주식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 투기는 하한가 인생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거는 상한가 인생이라고 적어놓은 게 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증시가중계 꼭 시청하고 복습해야 됩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가중계는 다른 타경제 방송과 다릅니다. 여러분들께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게 어디? 증시가중계다. 그리고 증시가중계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어디입니까? 여기 QR코드입니다.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그래서 들이대시면 또 영웅 전천함과 또 우리 이수아 아나운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뜨니까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방송에서 다 제공해드리지는 못하는 정보와 또 종목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보통 10개, 20개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식탁에 12첩 반상 또는 20첩 반상 나온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기분은 좋아요. 먹을 반찬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먹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부터도 그렇지만은 진짜 국이랑 반찬 몇 개밖에 안 먹거든요. 대부분 남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들 다 버리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계좌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간에 많은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내가 뭘 샀지? 여러분 종목 뭐가 있어요 하면은 그것도 기억을 못 합니다. 왜? 그냥 무지성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은 종목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면은 수익보다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꼭 5개 미만으로 하고 진짜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에 선택과 집중 통해서 공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손실이 아닌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랑 그리고 실제로 투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뒤 이어가지고 오늘 9월 9일 특급 소식. 우리 프로그램명이 뭡니까? 연예가중계가 아닌 증시가중계잖아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특급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많은 종목들이 상승 나왔고 또 하락도 나왔지만은 이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을 콕 집어서 초이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면 그리고 조선선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소식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친목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뭐 철강이라든지 뭐 동파이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스가 프로젝트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 나왔고 오아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을 했지만은 조금 하락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 더 자세히 볼 건데 먼저 삼현이라는 회사 볼게요. 삼현 삼성 아닙니다. 삼현 사상 최고가가 나왔는데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을 상용 개발했다. 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직접 가보니까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그냥 사실상 뭐 이제 조만간 이 회사가 저를 대신해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뭐 전차남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로봇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회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언제였습니까?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을 국무의결을 통해서 공포화했을 때 이 회사 주가 그때도 상승 나왔었더라고요. 왜? 노란봉투법 수혜 종목으로요.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나우로보틱스, T로보틱스,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실제 상승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 말고도 이 사변이라는 종목이 그때도 상승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자율주행 로봇 개발 소식에 재차 상한가를 간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계단식 상승했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상한가 나왔었던 회사 공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공략해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상한가 나온 종목은 공략해도 좋다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공략해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은 건강하게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첫 번째 매수 포인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 홈페이지를 가서 보고 이 회사 공시, 다트전자 사이트 통해서 공시회사가 그동안 1년 사이에 냈었던 공시를 다 한번 뒤져봤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오너 리스크도 없었고요. 지난 1년 사이에. 그리고 굉장히 로봇 사업에 진심이었고 매출 계약도 굉장히 많이 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도 좋다는 게 제 의견인데 근데 다만 내일은 아마 시초가에 갭상승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일 아침 개장하고 나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게요. 언제냐? 16,000원대. 19,330원대 오늘 마감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상 낙폭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매수한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한 종목으로도 한 20% 이상의 수익은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면에 이어서 조선선제라는 회사 말씀드릴게요. 조선선제 이 회사는 사명만 들어봐도 마스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조선선제 같은 경우가 보면은 오늘 조선주가 조금 큰 폭으로 상승 나왔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지만은 주가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13만 원대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가 접근하기는 참 쉽지 않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어떤 겁니까?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고장력 강용, 뭐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 또는 이런 조금 용접봉 이런 걸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선박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철로를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로 같은 경우 만들 때는 한마디로 침목, 철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가 조선선지였고 그리고 마스가 이슈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 같은 경우도 마스가 테마주들이 조금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선제도 오늘 주가가 갑자기
불기둥 나오면서 20%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조선선제 오늘 들어갔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선선제 공략해볼까? 또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조선선제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매도 의견 드리고 싶냐면은 과거에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여셨을 때 그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던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부산산업이라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 3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공략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주린이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굉장히 8만 원, 9만 원대예요. 지금 현재 이미 상승 나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잘못 공략했다가는 주가가 차익 매물 나왔을 때 여러분들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볼 때는 빨리 팔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로 손실 볼 때는 본전 왔을 때 팔아야지로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수익 중이실 때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아라는 회사 볼게요. 이 오아라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명부터가 전 이게 좀 입에 안 감기더라고요. 그냥 이 회사 사명 들었을 때 뭔가 매수하고 싶지도 않고 권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 회사는 스펙 상장 첫날에 주가가 17%나 급락을 했어요. 아나운서님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펙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해 보기로는 굉장히 편하게 잘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 합병 이후에 급락했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스펙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그냥 제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초록색 창에 검색해보면은 굉장히 쉽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역시나 초록색 창에 검색해봤습니다. 스펙 합병 딱 검색해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중요한 내용만 또 스크린샷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펙 합병 같은 경우는 딱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목을 해보면 됩니다. 바로 어떤 거? 기업 가치 산정 논란, 상장 및 주가.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은 스펙이란 회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그냥 빈 껍데기 회사예요. 근데 스펙이란 회사 같은 경우가 보통 다른 중소기업 회사와 조금 이걸 합병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조금 합병을 통하게 되면은 이게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비유가 조금 맞을지 모르겠고 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생충 알죠? 기생충 한마디로 벌레 있잖아요. 이 기생충 같은 경우가 사람 몸에 붙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 연가시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 몸에 붙어요. 근데 이게 숙주로 작용해서 그 사람을 아예 잡아먹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실제로 스펙 회사 같은 경우가 중소기업 회사와 합병을 해가지고 덩치가 조금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코스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코스닥, 중소기업 벤처지원부 여기를 통해서 상장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은 쉽다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코스피보다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이 멀쩡한 회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복불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산정 논란, 상장 및 주가, 그리고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회사는 절대 코스피로 상장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상장하는 회사들 공략하시는 우리 주민분들 및 시청자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스펙 합병돼서 상장하는 회사는 보통 주가가 낙폭을 키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 합병해서 상장하는 회사는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실제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스펙 합병 심사 철회한 기업 수들이 점점 조금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직상장하거나 스펙 합병해서 상장한 회사들의 첫날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직상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첫날에 50%의 평균 수익률을 가져가요. 근데 오아처럼 스펙 합병해서 상장한 회사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얼마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입니다. 평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너무 쉽게 바다의 보배 같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회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우와 오늘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와 뭐 이렇게 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와 저는 공략하면 안 된다. 현재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왕 울지 말고요. 빨리 매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도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증시 가중계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상승 나왔고 하락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삼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현재 주가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낙폭 키울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는 좋은 회사지만은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와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도 말자, 매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네, 조금 이 특급 소식에 해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오늘 증시 흐름이라든지 뭐 특급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증시 콜라텍의 매력 포인트 이게 어떤 건지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증시 콜라텍의 매력 포인트는 죄송합니다. 이 증시 가중계의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일단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 첫 번째, 네,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돈이죠, 머니.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투자하는 데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정보. 그럼 뉴스잖아요. 네, 증시 뉴스 같은 경우는 특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 종목,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특정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 NO! 네, 눈에도 보이고 심장으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익, 오케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타경제 방송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타경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시초가의 종목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뭐 종가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오와 상장했을 때처럼 그런 종목들 공략하라고 해요. 단순히 2, 3% 올라가는 거 보고 와, 나 대단하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게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얻지 못하는 수익이고 눈으로만 올라가는 거 보는 게 진짜 수익입니까? 저는 그걸 가짜 수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입니까? 여기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네, 우리 증시 가중계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웅 전처남이 준비한 특종 종목으로 사세요, 매수하세요 또는 100만 원만 사세요. 네, 또는 주가 상승 이런 이유로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공략 사유도 말씀드리고 그대로 또 상승 나오면은 이제 매도하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눈에도 보이고 또한 네, 진짜로 상승 나와가지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수익을 제공해 드리는 곳이 어디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는 증시 가중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익의 정석 2북 같은 경우도 드립니다. 이거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네, 수익의 정석 2북 같은 경우도 드리는데 2북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정확히 54페이지 정도, 네, 54페이지 정도 제가 만든 책인데 5일 밤낮을 새면서 이 책을 작성했는데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나요에서부터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매매 기법,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배당락 또는 뭐 CB, 전환사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나하나 쉽게 다 재밌게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화장실 가실 때 그냥 이 수익의 정석 이거 그냥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시게 변이라든지 이런 거 보셔도 정말로 네, 시간이 빨리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좋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책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여기 QR코드 통해 우리 증시 가중계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이 책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서둘러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왕 QR코드 띄워드립니다.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초록색 밴드 게시판 링크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영웅 전처럼 당신이 이야기한 수익의 정석 전자책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조금 우리 증시 콜라테크 매력과 또 오늘 좀 핫했던 증시 가중기 소식 전달 드렸습니다. 네,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사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주셨고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조선선제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 합병 상장 첫날 급락한 오화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에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게시판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가능하시고요.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독점하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시크릿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다음 이슈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다음 이슈는 기대해 주셔도 돼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단독이 있어요. 단독 보도. 한마디로 이 증시 가중계에서 영웅 전처남이 직접 가지고 온 단독 보도 소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기대 안 되는 표정이네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그럼 오늘 9월 9일 우리 증시 가중계가 준비한 우리 투자해주신 주린이 분들을 위해 준비한 9월 9일 단독 보도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보도 소식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은 중국 단체 관광객 차이니즈 그들이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다고 합니다. 언제? 29일부터요. 29일부터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또는 100명, 200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가까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29일이라고 하면 주말 다 빼고 나서 채 10거래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일정 여러분들이 요 뉴스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방송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됩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서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관련 수혜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또 시청자분들 위해 이렇게 또 테마로도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경제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제방송 없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스크린샷 하거나 또는 사진 찍어주셔서 이런 테마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됩니다. 왜? 지난번에 무비자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대한민국 올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죄다 상한가가 썼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보고 싶다면은 꼭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뒤이어서 볼게요. 또 두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9월 9일 한마디로 오늘 밤에 아이폰 17 같은 경우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폰 17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전부터 왜 이렇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냐면은 저는 아이폰 14를 쓰고 있지만은 아이폰 16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이렇게 혹평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오는 아이폰 17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됐고 또 아이폰 17부터는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아이폰 프로 맥스 이렇게 나왔으면은 지금 아이폰 17은 아이폰 에어까지도 추가된다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얇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아이폰 17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도 더욱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꼭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아이폰 테마주들. 아이폰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또 아이폰 애플스토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광경에 사진 찍힌 뉴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고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아이폰 17 상한가 테마주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 뭡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해킹 소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KT 강명일대 소액 결제 피해 소식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해킹 심각.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해킹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한가 갈 수 있는 해킹 테마주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상장사 뉴스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이거 말씀드릴게요. RBW라는 회사가 약 28억 정도로 교환사채 발행했다. 돈이 없어서 교환사채 발행한 겁니다. 목적이 운영자금이잖아요. 네,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기 위해서 교환사채 발행한 게 아니고 한국유니온제약 회생 절차, 네, 개인이 하는 파산 신청이랑 똑같은 거죠. 투자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관세를 뚫고 1.8조 수주 소식 재판,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우리 위믹스 상장 폐지하면 안 돼요 해서 그 항소했던 게 법원에서 기각 불복, 아니다, 상장 폐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위메이드도 당분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런 조금은 상장사 뉴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업 공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드디어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특종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 일단 저는 이 종목이 30% 이상 전 상승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섹터는 관광 그리고 중국 무비자 수혜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그거 스크린샷 해놓을 걸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관광 사업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행업과 항공권 판매만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왜 준비했냐면은 9월 달 달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언제 29일부터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다고 합니다. 29일입니다. 29일. 네, 오늘이 9월 9일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29일부터 입국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음 주라든지 또는 다다음 주부터는 중국 무비자 관광 이슈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 테마주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무더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가 조금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또 10월 달이 어떤 날이 있습니까? 이게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게 추석 연휴가 긴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때 여행을 저희 가족이랑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때 명절 때 옛날 우리 엄마 아빠 때나 조금 부모님들을 보러 갔지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이때 여행 가잖아요. 저부터도 그러는데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가 또 여행사들의 피크라고 합니다. 네, 정점이라고 해요. 매출을 찍을 수 있는 정점.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여행사들의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오르겠죠. 그럼 지금 반도체 할 때냐? 아닙니다. 2차 전지 할 때냐?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할 때냐? 아니에요. 지금은 여행업 테마. 이거를 공략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그럼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뉴스 기사에서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 네, 9월 말부터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했다는 소식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과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무비자 정책 수혜로 상한가 기록했다. 보통 대장 종목이 아니면은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할게요. 쩌리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5%, 10% 상승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뉴스만 나올 때마다 상한가 갔다는 뉴스밖에 없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투자할 때 매출도 봐야 됩니다. 매출이 계속 꾸준히 최근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적자였지만. 그리고 연속으로 적자 흐름도 끊어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거를 뉴스 매출도 개선이 돼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소식.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께 이 화면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캡처라고 했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회사예요. 제가 흰색으로 가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게. 근데 이 종목의 현재 주가가 6,300원. 소액 투자자분들, 500만 원 미만의 주린이 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없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푸꾸옥이든 다낭이든 이런 데 여행 가셨을 때도 한 번쯤은 이런 여행사를 이용해서 가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8,000원. 현재 주가 6,360원에서 딱 30% 정도 상승 나올 거라 봐요. 어느 정도 기간 두고 2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대왕 QR코드 있어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영웅 전찬환과 우리 이수아 아나운서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증시가 중계 밴드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공략도 시켜드려서 간절히 원하는 수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특급 종목으로 관광 관련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 3인 이상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를 입은 종목인데요. 목표가 8,000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